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 DB금융투자 조성우 과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저희 오늘의 키워드부터 바로 네, 만나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안도와 우려의 공존. 이게 어제 3월 첫 거래일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네. 보였습니다. 뭐 장 막판에 약간 그 상승폭이 반납은 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도 순매수 포지션을 나타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제 이제 3월의 첫 거래일에 시작은 일단 시장은 일단 오르고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출발은 괜찮았다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그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은 기분, 그죠? 뭐 이제 어디 음식점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먹을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나왔는데요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어제 그죠?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런 면에서 그래도 시장이 일단 올랐다는 점에서 이제 안도는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위냐 아래냐에 대한 방향에 대한 지금 감이 전혀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등락을 하다가 분명히 위든 아래든 그 어느 쪽으로든 방향은 분명히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래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같은 관점이실 건데요. 일단 코스피 한번 가 보도록 하죠. 네. 어제 뭐 좀 약간 좀 이제 상승폭이 성에 안 찼죠. 성에 안 찼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를 찾자면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또 순매수를 해줬죠. 맞습니다. 2,100억을 샀고 기관 역시도 이제 4,400억을 사줬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봤을 때는 좀 이제 세진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5일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으로 지금 21선을 뚫어내서 안착하는 지금 그런 시도는 계속 좀 실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선이라는 것은 이 추세선이라고도 합니다. 추세선. 그러니까 21선이 위로 가면 추세가 살았다. 21선이 아래로 꺾이면 추세가 죽었다. 근데 지금 21선이 옆으로 좀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선을 뚫어내고 안착을 한다면 이제 추세를 돌려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파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은 일종의 기세예요, 기세. 근데 지금은 그 기세를 못 돌리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또 긍정적인 점 뭐냐면 이 박스권 하단인 이 3천 부근 여기서는 확실하게 저가 매수는 존재한다. 요 구간에서는 네. 확실히 사들어오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최근에 그래도 계속 확인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매수세는 확인이 되지만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고려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재료가 좀 부족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3,000하고 3,200의 이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200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지금은 굉장히 좁은 박스권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죠. 3,000에서 3,100 사이에 지금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등락폭은 줄어들면서 뭐 일종의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 그렇죠. 바닥다짐인가요? 네.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데 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이 수렴이나 발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발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술적 분석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이 밀집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이 발산이라는 게 항상 윗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우려되는 어떤 그런 요인들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가장 좀 불편하게 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 네. 예,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환율을 좀 언급해드렸지만 자, 제가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의 시나리오를 코스피가 3,000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2월 5일에 형성돼 있는 전고점인 1,127원을 뚫고 나가는 만약에 그런 작용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은 아마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일단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간밤에 여기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27원을 또 터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도 오르고 외국인도 샀고 했지만 환율은 어제 아침에
뉴욕 증시의 급등을 안고서 여기에서 10원이나 급락한 1113원이라는 어드밴티지를 안고 우리 시장이 열렸는데 종가는 오히려 강보합인 1124원에 끝나버렸다는 모두 거예요. 반납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좀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 조심스러운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지금 제가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 또 연준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장기채라는 건 이제 지금 그 금리가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10년물 국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네. 거고 장기물 국채를 매입해서 이제 단기물을 매도하는 이런 좀 전략을 좀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단기적으로 보여줬는데 왜 환율은 이럴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자. 우리는 항상 시장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안도감을 주는 그런 작용들이 나타났지만 적어도 이 환율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아직도 좀 속이 좀 편하진 않다. 좀 이런 정도의 좀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솔직히 좀 미아리 점쟁이처럼 위든 아래도 맞추고 싶어요. 예, 하지만 제일 뭐 궁금하죠. 제일 네.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좀 미아리 점쟁이 같은 그런 위든 아래든 정확하게 좀 맞춰주는 사람을 고대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무협지 보면은 뭐 누구는 장풍 쏘고 뭐 누구는 하늘 날아다니는데 다른건데 그런 사람들은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이제 적중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뭐 항상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은 없고 저 역시도 그 중에 또 한 사람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최대한 계획을 세우고 뭘 봐야 할지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네.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약에 또 예기치 않은 하락이 나올 때도 비를 덜 맞을 수 있고요. 또 다시 이제 공격을 해야 될 때는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 어제 뭐 3월에는 또 상장 폐지 이슈도 있으니까 워낙에 3월 장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체크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퍼스트 클래스 편입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3월 됐으니까 네. 한번 좀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좀 시장의 급등락을 좀 하고 있음에도 뭐 나름의 밸런스는 잡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편입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약간의 좀 가격이 약간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PI 있네요. 첨단 어제 소재는, 보내드린 네. 자료가 일단 PI 첨단 소재랑 AP 시스템은 저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 현재가 기준으로요. 네. 낮은 정도의 수익인데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어떤 급등락에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은 지금 약간의 좀 수익률이 지금 약간 좀 반납한 상황이고 한세 실업은 최근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도 우리 포트에서 누적 수익률이 약간은 좀 반납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아직은 뭐 우리가 워낙에 좀 저점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네. 수익의 여유가 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 역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다 볼 수 있고요. 한 종목씩 한번 좀 가볼게요. 일단 네. PI 첨단 소재. 이건 코스피 이전 상장 예, 진행 그런 중이지 얘기도 않아요?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 기업의 본질 가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기분만 좋은 거고. 물론 이제 뭐 또 되는 집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곁들여지면서 이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PI 첨단 소재가 원체 뭐 우리가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거 10월 요때 편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죠? 올랐네요. 예, 많이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에서 3만 원대 우리 처음에 편입할 때 같이 편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뭐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40%가 넘는 수익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니까 요 정도의 뭐 조정 정도야 뭐 충분히 우리가 뭐 여유 있게 뭐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시황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기관의 좀 차익 매도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면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PI 첨단 소재는 21선을 이탈하고 깨고 내려가는 그런 작용 없이 항상 이런 계단식의 어떤 상승을 좀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또 보여준다면 다시금 이제 본연의 모멘텀. 일단 올해 기본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치를 안고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우리가 일단 바닥에서 잡아놓고 제가 6차 목표가 네. 53,000원까지 설정해 드렸고 53,000원까지 도달한다면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그때 선언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전히 뭐 유효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도 이제 한번 볼게요. AP 시스템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근에 좀 비슷하네요. 예, 뭐 이제 수익을 왜냐하면 PI 첨단 소재나 이제 AP 시스템이 그 디스플레이 섹터잖아요. 이쪽이 좀 단기에 워낙에
가파르게 이제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조정에서는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단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가장 많이 빠진다. 이것은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논리겠죠. 네. 하지만 이제 AP 시스템 역시도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하락의 뭐 마무리 구간이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일단 뭐 단기 조정을 받아서도 요 종목은 오히려 좀 기관 매수 기조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요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3차 목표가까지 우리 지금 설정해놨잖아요. 그래서 31,500원 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세실업. 한세실업. 요즘 뭐 이 녀석이 제일 괜찮잖아요. 뭐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가 뭐 여전히 뭐 올라가고 죽지 않고 있네요. 뭐 네. 살아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소비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격 거품이 없는 이런 섹터고 또 백신 또 이제 접종이 또 시작됐고 그러니까 소비주는 뭐 여러모로 지금 뭐 또 이제 간밤에 또 뭐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네. 이런 와중에 또 소비주는 또 뉴욕 증시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어떤 논리를 봤을 때는 뭐 한세실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편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자리는 높지 않은 예, 거예요. 지금 자리도 네. 길게 보면은요, 뭐 이건 뭐 예, 길게 보면 아직도 예, 뭐 아주 뭐 가격이 좋다. 많이 남아있네요. 요것도 일단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했잖아요. 네. 우리 소비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퍼스트 클래스 수익률 탑 5에도 지금 진입해 있는 녀석인데 이것도 3차 목표가 22,500원 유지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편입한 이제 하이로 코리아 조금 얘가 이제 좀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어요. 예, 하이로 네. 코리아가 있는데 요거 이제 요렇게 보시죠. 좀 시황 때문에 얘가 지금 갈자리에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손절가를 14,4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어제 종가가 14,7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황을 조금 고려해서 손절 가격을 약간만 조정할게요.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300원 차이는 사실 언제든지 또 이탈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시황을 고려해서 기존의 손절가 14,400원에서 14,000원으로 좀 400원만 좀 하향 조정하면서 예, 그러면서 좀 보유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17,1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퍼스트 클래스 편입 종목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조정이 필요했던 종목들까지 재정비해 봤습니다. 오늘 조성우 과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